자, 오늘의 시사 평론,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. 예,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정세균 중도 사퇴, 호남 표심 두고 명락대전 2라운드 돌입입니다. 예. 자,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인 13일에 후보직 사퇴를 전격 선언을 하면서 경선 레이스에 큰 변수가 생겼는데요. 자, 우선 이번 사퇴의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무엇보다 이제 낮은 지지율이 원인인 거고요. 특히 이제 정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육선 국회의원회, 이제 당대표, 국회의장, 국무총리까지 지내는 등 이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화려한 이력을 지녔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이 한 자릿수로 매우 낮았다는 점, 그리고 무엇보다 1차 선거인단 투표와 이제 초반 4개 지역에서 열린 이 순회 경선 투표 결과 이제 누적 득표율이 4.27%에 그치면서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뒤진 이제 4위를 기록하자 이제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보고 이제는 사퇴를 결심했다라는 게 이제는 대체적인 판단인데요. 예. 분석인데요. 이 사퇴 시기도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오는 25일과 26일에 호남 경선이 있습니다. 예.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경선인데 이제 호남 출신인 이 정 전 총리가 만약 호남에서까지 초라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이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고요. 예. 이는 곧 이제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과 같은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차라리 호남 경선 이전에 사퇴를 하자라고 이제 결심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정 전 총리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백의종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거든요. 예. 이번 그 정 전 총리의 사퇴가 이번 경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정치 거물인 이 정 전 총리의 사퇴로 지지율 1위와 2위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이제 양강 구도가 더욱 분명해질 겁니다. 예. 그리고 문제는 이 정 전 총리의 지지층을 누가 흡수하냐,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요.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같은 호남 출신의 당대표와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 정치적 커리어가 비슷한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할 수가 있는 게 일단 호남표가 분산되지 않으니까 호남에서 몰표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예.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가반 득표를 한 이 지사의 이 대세론이 결국 정 전 총리의 이제 사퇴까지 이끌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예. 그렇게 되면 또 이재명 대세론이 더 굳건해지는 거니까 될 사람을 밀어주는 호남 표심의 특성상 또 이 지사에게 표심이 집중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결국 그 투표함을 열 때까지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요. 그래도 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를 해서 결선 투표를 끌고 가는 게 이제 급선무일 텐데, 그러려면은 호남 경선 이전에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,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그렇죠. 그 호남 표심의 이 전략적 선택을 고려한다면 이 전 대표에게는 이 본선 경쟁력을 입증할 만한 한 방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. 예. 일단 지금 분위기는 좋은 게요. 이 전 대표가 그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이제 배수진을 쳤거든요. 그렇죠. 이번 대선에 이제 정치 인생을 걸겠다라는 메시지가 되면서 이제 상당히 어필이 된 게 지난 1차 슈퍼유커에서도 비록 2위였지만 이 30%를 넘는 득표를 하면서 예. 이 지사와 이제 20%로 격차를 줄였다는 겁니다. 이 부분에 의미가 있고요.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또 정 전 총리가 사퇴를 한 거니까 호남 적통 후보는 이 전 대표만 남게 된 겁니다. 예. 어찌 보면 이 전 대표에게는 역전할 수 있는 최적기가 찾아온 겁니다. 반대로 또 이 지사에게는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가반 득표를 해버리면 더는 적수가 없다라는 완벽한 대세론을 입증하는 거니까 이 호남 경선이 아마 이제 차기 대권 후보를 결정하는 핵심 키로서 이제 좋은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계속 지켜보고요. 자,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. 예, 다음 이슈는 재난지원금 계급표 여론 악화에 소득 하위 88%에서 90%로 확대입니다. 자, 지난 6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제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신라시대 골품제에 빗댄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등장했다고 하는데,
자, 계급표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이번 재난지원금은 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%로 제한을 했습니다. 예. 선별적 지원을 한 건데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. 네. 이를 이제는 계급표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.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평민, 또 재난지원금과 함께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노비라고 합니다. 반면에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위 12% 내에서도 이 건강보험료 기준이 초과하여 못 받은 경우에는 육두품, 또 금융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진골, 예. 재산세 가세표준 기준을 초과했으면 이 성골로 나뉘어 있습니다. 그래요.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퍼지면서 이 받는 쪽과 못 받는 쪽 사이에서도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왜 똑같이 세금 내는데 재난지원금을 못 받냐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요. 또 한쪽에서는 못 받아도 좋으니 상위 12%에 들고 싶다. 라면서 이제 서로 이제 비난하는 식의 이제 논쟁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예. 참 답답한데 아니 그렇죠.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계급표까지 연결시키는 건 좀 선을 넘어도 좀 너무 넘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. 그런 게 우리 사회가 지금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분열과 갈등이 심합니다. 네.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데 정치에서는 진보와 보수, 사회에서는 이제는 사업주와 근로자, 부동산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뭐 그렇지.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. 예. 또 그 안에서도 또 서로 또 이해관계를 달리하면 편이 나눠서 대립을 하는 이런 사회 현상이 이 재난지원금에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데요. 그리고 1인 기준 25만 원이 지급되는 이 어찌 보면 큰 액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급 폭대하지 만들 정도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이조차도 갈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회 현상인 거죠. 그리고 지금 그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간 8만 건이 넘는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. 폭주하는 민원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이 지급 범위를 늘리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. 예, 뭐 지원 대상에서 아깝게 탈락을 하거나 또 가족 구성원 계산이 잘못된 경우가 이제는 가장 많은데요. 예. 일단 정부와 여당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추석 민심이 악화될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애매한 경우라면 이제 지원금을 최대한 주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. 이 소득 하위 88%에서 90%로 사실상 기준 완화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. 예. 문제는 이 지급 기준을 완화를 하면은 또 이번에는 하위 90.1% 지급 경계선에 걸친 그 국민들의 불만 또 어떻게 또 이 불만을 처리를 할 건지 이게 또 의문인데 뭐 어찌 보면은 이 뭐 보편 지원과 이 선별 지원 논쟁 이게 또 다시 또 이 논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. 일단 무 자르듯이 어디까지 주고 안 주고를 정하는 것 자체로 이미 이 형평성 논란은 예견됐던 일입니다. 다만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선별 지급을 하자는 게 이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아니었고요. 당시에도 이제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논란이 치열했지만 뭐 정부 재정이나 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정한 게 바로 이 88% 지급 아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와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갑자기 90%로 이 그러니까 기준을 낮추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과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요. 예. 무엇보다 반발이 크면 곧바로 정책을 바꿔서 지원금을 준다는 이 부정적 시그널을 시장에 준다는 점에서 이번 이 일이 좀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. 일단 정부 정책이 정해졌으면은 정부에서는 그게 정말 사회적 혼란을 크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걸 지키는 게 맞습니다. 오히려 이걸 바꿔버리면은 더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죠. 또 이제 또 사람들 간에 또 갈등도 심해지고. 예. 지금 그 게시판에 이중구님께서 이중구님 계급이 뭔지 궁금하시다고 지원금도 못 받으신다고 건강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내신대요. 그럼 이중구님은 어떻게 선골로 저희들이 대접하면 될까요? 이게 참 이런 거를 이거 보니까 이게 육두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승기 변호사는 평민, 노비, 육두품, 진골, 선골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? 저는 그냥
계급에 속한 그러니까 아예 불가촉 천민으로 해주십시오. 이게 참 이 계급표가 저도 방송을 하면서 아이고, 참 이런 참 이거. 계급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딴 것보다도 예.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나 아이고, 서로 혐오를 해야 되나 참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25만 원에 이렇게 계급을 나눠야 되니 참 씁쓸합니다. 그렇죠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변호사님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